안녕하세요. 방샘TV 의사 박민철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남녀노소 누구나 필요한 바로 선크림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 그 선크림에 대해서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바르면 좋은지, 우리가 바를 때 어떤 걸 유의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거고, 제가 영상 준비하면서 나름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정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선크림 총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선크림을 바르는 이유를 설명드리기 전에 조금 배경 지식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닿았을 때 미치는 영향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 기미 원인이라든지 색소 치료하는 것들 설명드릴 때 잠깐 얘기했던 부분인데, 우리 피부에는 기본적으로 외부 물질이나 자외선을 차단하는 방어막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죠. 그게 바로 멜라닌 세포들이 만들어내는 멜라닌 색소들이죠. 기본적으로 우리 피부에는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기능들이 있는데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우리가 이제 외부에 선크림을 발라가지고 그 기능을 보완해주고 자외선을 훨씬 더 차단해서 우리한테 해가 되는 것들을 막아주고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선크림을 바르는 이유는 기본적인 피부에 있는 방어막이 하지 못하는 역할을 선크림을 발라서 보완하고 차단을 잘해준다. 선크림의 종류에는 무기자차, 유기자차 이렇게 두 가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무기자차는 물리적인 자외선 차단제라고 볼 수 있고, 성분이 티타늄 디옥사이드 그리고 징크 옥사이드 이렇게 두 가지 성분이 주요 성분이에요. 근데 이 성분 자체가 하얗게 석회질이 있는 돌가루 같은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발랐을 때 이제 단점이 있어요. 백타 현상이라고 해서 선크림 바르면 이렇게 허옇게 뜨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고 피부가 조금 예민하신 분들도 발랐을 때 괜찮은 장점이 있고요. 물리적인 자외선 차단제의 역할은 다시 말하면 피부에 보호막을 하나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외선이 이렇게 내리쬐을 때 보호막을 만들어서 자외선이 오면 반사시켜 버리는 그런 원리의 종류죠. 그리고 유기자차는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예요. 여러 가지 유기화합물들을 피부에 발라서 흡수시키는 그런 원리인데, 자외선을 받았을 때 빛을 흡수해가지고 그것을 열 에너지로 방출시켜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그런 원리예요. 장점은 일단 백타 현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발랐을 때 일반적인 에센스처럼 발림성이 좋고 발랐을 때 되게 자연스러워 보이는 장점. 그렇지만 단점은 유기화합물들이 많다 보니까 피부가 좀 예민하신 분들, 그리고 여드름성 피부, 평소에 홍조가 있는 분들은 좀 자극이 될 수 있죠. 원리 자체가 빛을 흡수해가지고 열 에너지로 바꿔서 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홍조가 있거나 염증이 있거나 지루성 피부염이나 여드름 있는 분들은 그 열 때문에 자극이 더 되겠죠.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혼합자차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기자차, 무기자차를 혼합해서 나온 것들. 물론 이제 그게 목적은 뭐냐면, 장단점이 있잖아요. 발림성이 얼마나 있느냐, 백타 현상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피부에 자극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데, 장점만 취합하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나온 선크림들은 혼합자차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업그레이드한 것들이 있죠. 저는 발림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좀 흡수가 잘 되고 발랐을 때 좀 자연스럽고 뭐 그런 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유기자차를 선택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저도 출근할 때 이럴 때는 이제 그런 걸 쓰고, 발림성이 좋은 걸 쓰고, 놀러 가서 휴가 가서 뭐 해수욕장이나 수영장에서 야외 활동할 때는 백타 현상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죠? 그럴 때는 또 이제 상관없이 그냥 다 쓰는 것 같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연구한 자료들을 보면은 생후 6개월 이상 되는 아이들은 다 바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피부가 아직 성숙이 안 돼 있고 뭔가 자극되는 성분을 발랐을 때 자극될 수 있으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굳이 나눈다면은 유기화합물이 많은 것보다는 그냥 방어막을 만들어주는 무기자차 그런 것들을 좀 발라주는 게 좋고, 제 딸은 이제 7살인데 선크림 계속 발라요. 맨날. 제품들 중에서 조금 성분이 자극되지 않는 그런 성분들로 만드는 것들이 나오죠. 아이들을 위한 것들.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쓰고 있는데, 아이들도 생후 6개월 이상부터는 바르는 게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쓰는 게 이거예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게 발림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되게 이제 물 타입이죠. 약간 에센스처럼 이렇게 흡수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네. 발림성이 되게 좋고 흡수가 잘 되고 밀리지 않고, 저는 이 제품을 많이 써요. 백타 현상이 별로 없죠. 유기화합물이 있는 유기자차, 그리고 상대적으로 백타 현상이 있는 건데 이건 다른 제품인데, 이쪽에 발라볼게요. 자, 벌써 이렇게 짜보면 좀 하얗죠? 그래서 여기 발라보면 이렇게 조금 흡수되는 게 좀 다르죠. 근데 요거는 조금 그래도 흡수를 좀 잘 되게 비율을 잘 맞춘 거예요. 징크 옥사이드랑 티타늄 디옥사이드를 좀 맞춰가지고 백타 현상 생기죠. 물론 요것도 이제 흡수를 잘 시키면 돼요. 제가 좀 많이 발랐네요. 요 면적에 바르는 것보다 좀 많이 발라서 좀 덜 되는데, 또 계속 문지르면 이제 비교해 드리려고 제가 조금 많이 했던 것 같고, 요즘 나온 제품들은 징크 옥사이드 성분을 조금 비율을 맞춰가지고 백타 현상 없게끔 좀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것도 백타 현상이 조금 있지만 이렇게 문질러 주면 적절하게 흡수가 되죠.
이게 보면은 이제 좀 더 하얗죠. 사실은 저도 가끔 이걸 바르는데 저처럼 좀 얼굴이 좀 어두운 분들은 이거 바르면 좀 화이트닝 효과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본인의 피부의 예민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선호하는 것들, 발림성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 선택하시고, 피부 예민하신 분들은 이걸 선택하시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 나는 뭐 베타 영상 상관없다 그럼 뭐 무이자차 바르시면 되지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제품 보면은 크게 두 가지 표시가 돼 있는데 SPF 그리고 PA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SPF는 Sun Protection Factor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자외선 중에서 UVB, 자외선 B를 차단하는 지수를 나타내는 건데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흔히 보는 게 SPF 뭐 50 플러스, SPF 30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제 정확히 어떤 의미냐면 SPF 1 요게 이제 뭐냐면 우리 피부에 가상의 면적을 만들어요. 가로가 1cm, 세로가 1cm 그런 정사각형을 만들어서 거기에 선크림을 한 2mg 정도 발랐을 때 적정량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얼굴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500원 동전 정도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그 정도의 적절한 용량을 잘 발랐을 때의 기준으로 SPF 지수가 1에 해당하는 것이 한 15분 정도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SPF 50은 15분 곱하기 50이 되는 거죠. 그러면 750분이고, 그러면 한 12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야외 활동을 오래 하거나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는 시간이 많다 그러면 SPF 50 정도를 바르시는 게 좋고, 한 6시간, 7시간 정도 차단해야 된다 그러면은 SPF 30, SPF 30은 450분이니까 7, 8시간 그 정도 차단할 수 있는 거고, SPF 지수는 제가 말씀드린 그 적정량을 발랐을 때를 기준으로 자외선 차단을 시킬 수 있는 시간,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PA 지수, PA 지수는 Protection Grade of UVA인데 자외선 A를 차단하는 그거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우리가 보면은 이제 PA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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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어요. PA 1 플러스부터 4 플러스까지 있는데, 보통은 PA 3 플러스부터 4 플러스를 주로 많이 쓰고요. 이제 그게 플러스가 많을수록 차단하는 비율이 높다고 보시면 되고, 그 개수에 따라서 자외선 차단하는 정도가 배수가 높아져요. 그래서 4 플러스가 아마 16배, 3 플러스가 8배 이렇게 점점점 늘어나죠. 그거를 봤을 때 보통은 3 플러스에서 4 플러스까지 정도 쓰는 게 유효합니다.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던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정말 쉬운 얘기인데요. 적절한 양을 꼼꼼하게 빈틈없이 바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다른 거 없어요. 꼼꼼하게 바르는 건데, 제가 좀 정리해 보면 선크림을 바르는 적정량, 가로 세로 1cm, 1제곱cm당 2mg을 바르는 게 맞다고 했잖아요. 근데 얼굴 전체를 본다면은 한 요 정도, 500원 동전 정도 짜가지고 전체를 바르는 거죠. 근데 바를 때도 이거를 한 번에 다 바르기 힘들어요. 절반 정도를 먼저 한번 도포하고 전체를 꼼꼼하게 이마 뭐 다 바르고, 코도 바르고, 눈두덩도 바르고, 여기도 인중도 바르고, 귀도 바르고, 그렇게 한 다음에 절반 남아있잖아요. 한 10분 정도 있다가 그 나머지 반을 바르는 거, 이게 좀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그 적정량을 한 번에 바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온전하게 내 피부에 다 옮기려면 2번 정도 나눠가지고 덧발라주는 거,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선크림의 종류가 두 가지 있댔잖아요. 유기자차, 무기자차. 유기자차의 선크림의 원리가 흡수를 시켜가지고 빛을 쪼이면 열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자외선 차단하는 거라 했잖아요. 흡수를 시키는 거다 보니까 흡수를 미리 시켜놔야겠죠. 그래서 유기자차 선크림 같은 경우는 외출하기 30분 전에 미리 흡수를 시켜놔야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유기자차를 쓰시는 분들은 미리 30분 전에, 외출하기 30분 전에 미리 발라서 흡수를 시킨 다음에 외출해야 우리가 이루려는 목적 차단이 되겠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무기자차, 그거는 흡수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피부에 방어막을 하나 만드는, 도포하는 거기 때문에 흡수가 아니고 외출 직전에 발라도 돼요. 그냥 발라놓고 나가도 돼요. 그러니까 얼굴에 하나 랩을 씌우는 거죠. 모자 쓰는 것처럼 그냥 피부에 뭔가 방어막을 만든다. 그래서 무기자차 선크림은 시간에 상관없이 그냥 바르고 바로 나가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얼굴에 바르는 적정량이 있긴 한데 과도하게 바른다든지, 근데 사실은 과도하게 바르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나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야외 활동 안 하고 선크림 발라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내 한 대학교에 있는 연구진이에요. 거기서 이제 연구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하루에 필요한 자외선 노출량 이게 있어요.